포기, 그 단어는 내 인생에서 영원히 지워졌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가난한 농촌 소년이 서울로 올라와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세계적인 제국을 세운 이야기. 그게 바로 나, 정주영의 삶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나요? 직장에서의 실패, 사업의 위기, 아니면은 꿈을 향한 고독한 싸움. 제가 말씀드릴게요. 포기란 건 약자의 변명일 뿐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가슴에 불꽃이 타오를 거예요. 그 불꽃으로 세상을 바꾸는 힘을 느껴보세요. 자,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제가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 빈손으로 시작하라. 여러분, 빈손이 두려우신가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약속할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빈손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걸 깨달으실 거예요. 제가 1915년 강원도 통천군 송전면 아산리에서 태어났을 때 우리 집은 가난한 농가였어요. 아버지는 소작농으로 7남매 중 장남인 저는 매일 논밭에서 일해야 했죠. 학교는 송전 초등학교를 겨우 3학년까지 다녔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불만이 쌓였어요. 이 삶이 싫다. 더 큰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 그래서 16살에 집을 떠났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4번이나 가출했어요. 처음 3번은 아버지에게 잡혀 돌아왔지만 4번째에 성공했죠. 주머니엔 단돈 70원이 전부였어요. 서울로 올라와 쌀집에서 배달 일을 시작했어요. 쌀 포대를 쥐고 뛰어다니며 이게 내 시작이다라고 다짐했죠. 하지만 그 쌀집 주인이 도망치면서 모든 게 날아갔어요. 저는 길바닥에 앉아 울었어요. 그 절망감, 여러분 상상할 수 있나요? 가족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듯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포기하지 마. 이게 끝이 아니다. 그래서 자동차 수리공으로 일하다가 트럭 한 대를 사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게 현대의 뿌리가 됐죠. 하지만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모든 게 잿더미가 됐어요. 트럭은 폭격으로 사라지고 저는 다시 빈손이 됐죠. 주변에서 이제 그만하세요라고 했지만은 제 사전엔 포기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전쟁 후 미군 공사를 따내서 제기했어요. 그 빈손의 순간들이 제 인생을 바꿨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의 젊은이들처럼 취업난과 경제 불안 속에서 빈손으로 느껴지시나요? 예를 들어 코로나 팬데믹 후 많은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빈손으로 재도전했어요. 그들처럼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내디디면 세상이 열립니다. 빈손은 약점이 아니라 자유예요. 아무것도 잃을 게 없으니 더 대담해질 수 있죠. 제가 쌀집에서 배운 건 작은 일부터 성실히 하면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빈손이라면 그걸 기회로 삼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게 제 첫 번째 메시지예요. 자, 다음 교훈으로 넘어가 보죠. 이건 제 삶의 더 깊은 실패 이야기예요. 더 강렬할 거예요. 두 번째 교훈, 실패를 밑거름으로 삼아라. 실패가 여러분을 무너뜨리나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실패가 어떻게 성공의 토양이 되는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예요. 현대자동차를 만들 때의 이야기예요. 1960년대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없었어요. 저는 우리도 만들 수 있다라고 믿었죠. 하지만 처음 엔진 개발해서 수십 번 폭발했어요. 기술자들도 포기하려 했고 돈은 바닥났어요. 밤낮 없이 일하다가 제 몸이 망가질 지경이었어요. 가족들이 그만하세요. 건강이 중요해요 라고 울며 말렸죠. 그 고통, 실패의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눌렀어요. 내가 틀렸나? 라는 자책이 밤마다 괴로웠어요. 그런데 그 실패 속에서 빛이 보였어요. 각 실패를 분석하며 왜 폭발했나? 어떻게 고칠까? 늘 반복했죠. 외국 기술을 배우되 우리 방식으로 개량했어요. 마침내 1975년 보니 자동차가 탄생했어요. 그게 한국 자동차 산업의 시작이었죠. 하지만 그전에도 실패는 많았어요. 예를 들어 쌀집 사업에서
주인이 도망친 후 저는 빈대 철학을 배웠어요. 빈대처럼 끈질기게 버티면 된다는 거예요. 학교 때 빈대가 옷에부터 고생한 기억이 떠올라. 빈대처럼 포기하지 말자라고 다짐했죠. 전쟁 후에도 미군 트럭 수리에서 실패를 거듭했지만 그걸 밑거름으로 현대건설을 세웠어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실패는 낙인처럼 느껴지죠. 대기업 입사 실패, 창업 실패로 좌절하는 젊은이들 많아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실패를 통해 성장했듯이 실패는 교훈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분석하면 다음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제 삶에서 실패는 100번 넘었어요. 각 실패마다 울고 분노하고 하지만 일어났어요. 그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제 근성을 키웠죠. 여러분도 실패할 때 이게 밑거름이다라고 외치세요. 그 힘으로 세상이 바뀝니다. 다음 교훈은 제 인생의 절정, 불가능한 도전이에요. 기대하세요. 이건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거예요. 세 번째 교훈, 불가능을 도전으로 바꿔라. 불가능이라는 벽 앞에서 주저하시나요? 제가 약속해요. 이 이야기를 통해 불가능이 어떻게 가능으로 변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1970년대 정부가 서울 부산 고속도로를 지어라 했을 때 모두가 미쳤다고 했어요. 한국은 산악지형, 기술 없고 예산도 부족했죠. 저는 현대건설을 이끌며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매일 폭우, 산사태, 사고로 작업자들이 다치고 포기하려 했어요. 제 마음도 무너질 뻔했죠. 밤에 혼자 앉아 이게 가능한가? 라고 눈물을 흘렸어요. 가족들은 목숨 걸지 마세요라고 애원했죠. 그 절망의 깊이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나요? 그런데 그 순간 제 철학이 되살아났어요. 포기란 없다.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아나. 외국 엔지니어를 초빙하고 24시간 교대 근무로 밀어붙였어요. 1970년 완공된 그 고속도로가 한국 경제의 동맥이 됐어요. 하지만 그전에도 불가능은 많았어요. 1950년대 울산 조선소 건설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다를 메워 땅을 만들고 세계 최대 조선소를 세웠죠. 비판자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저는 해보자라고 했어요. 결과 현대중공업이 세계 1위가 됐어요. 또 1980년대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항만공사도 불가능했어요. 사막 한가운데 물도 없고 더위에 시달렸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완성해 한국 건설의 위상을 높였어요. 여러분, 요즘 한국의 IT 기업들처럼 AI나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죠. 불가능해 보이는 프로젝트 앞에서 포기하지 마세요. 제처럼 도전으로 바꾸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과정의 감정, 두려움, 분노, 희열, 이 모든 게 삶을 풍부하게 해요. 이제 중간쯤 왔네요. 여러분, 피곤하시나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제 삶의 진짜 비밀, 사람과 유산이 드러날 거예요. 계속 가보죠. 더 강렬해질 테니 네 번째 교훈, 사람을 믿고 투자하라.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람의 힘이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는지 이 교훈으로 여러분의 관계가 바뀔 거예요. 현대그룹을 키울 때 직원들이 제 생명줄이었어요. 가난한 노동자들을 모아 교육시키고 가족처럼 대했죠. 너희가 성공하면 나도 성공한다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배신도 있었어요. 일부 임원이 돈을 빼돌려 회사가 위기에 처했죠. 그 충격, 믿었던 사람에게 등 돌린 그 아픔이 아직도 가슴을 찌르네요. 밤에 혼자 술 마시며 울었어요. 왜 나를 배신하나? 라는 분노가 치밀었죠.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저는 결심했어요. 포기하지 말고 더 많은 사람을 믿자. 배신자들을 용서하고 숭성스러운 이들을 더 아꼈어요. 그 결과 현대는 10만 명 규모의 제국이 됐어요. 예를 들어 울산 공장 건설 때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밤낮 없이 일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집과 교육을 제공했죠. 그 믿음이 현대의 DNA가 됐어요. 또 북한 방북 때도 사람을 믿었어요. 1998년
수백 마리를 끌고 판문점을 넘었어요. 정치적 위험 속에서 남북 사람들의 화합을 믿었죠. 그 감정의 폭풍, 배신의 고통, 믿음의 기쁨, 이게 제 삶의 에너지였어요. 한국의 직장 문화처럼 상사와 부하의 갈등, 팀워크 붕괴로 포기하는 경우 많죠. 하지만 사람을 투자하세요. 교육하고 신뢰하세요. 그게 기적을 부릅니다. 제 그룹이 세계적 된 건 사람 덕분이에요. 여러분도 주변 사람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 힘으로 더 큰 세상을 만들어요. 마지막 교훈으로 마무리해볼까요? 이건 제 영혼의 유산이에요. 5번째 교훈. 유산을 남겨라. 유산이란 게 뭔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나요? 제가 약속해요. 포기하지 않는 삶이 어떻게 영원한 유산이 되는지 알게 될 거예요. 제 인생 말미 1998년 북한 방문이에요. 건강이 나빠진 83세에 소떼를 끌고 방북했어요. 분단된 조국을 위해 위험을 무릅썼죠. 정치적 압박, 건강 악화로 포기할 뻔했어요. 가족들이 그만하세요라고 울며 만류했죠. 그 두려움과 슬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그 순간이 생생해요. 그런데 제 마음에 평화가 왔어요. 포기란 없다. 이게 내 마지막 도전. 금강산 개발을 추진하며 남북 교류의 씨앗을 심었어요. 그 유산이 오늘날 한반도 평화의 기반이 됐죠. 하지만 유산은 그전부터 쌓았어요. 현대그룹을 통해 한국 경제를 일으켰고 아산재단으로 교육과 복지를 지원했어요. 송전초등학교 시절 가난 때문에 공부 포기한 제 경험이 유산의 뿌리예요.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자라고 다짐했죠. 여러분, 한국인으로서 가족이나 사회에 유산 남기고 싶으신가요? 예를 들어 K-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사회공헌으로 유산을 쌓듯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세요. 그 감정, 성취의 기쁨, 후회 없는 마무리, 이게 진짜 성공이에요. 제 삶은 유산으로 빛나요. 자, 여러분, 오늘 제 철학을 통해 5가지 교훈을 나눴어요. 빈손으로 시작하라. 실패를 밑거름으로 삼아라. 불가능을 도전으로 바꿔라. 사람을 믿고 투자하라. 유산을 남겨라. 이 모든 게 포기란 단어는 내 사전에 없다라는 한마디에서 나왔죠. 이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지금 포기하고 싶은 게 있나요? 그걸 버티면 어떤 변화가 올까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믿어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불씨가 되길 바라요. 만약 공감되셨다면 좋아요 누르고 구독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포기하지 않은 이야기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